안녕하세요, 제로타카입니다. 오늘은 니로 하이브리드 차량의 실내 기능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살펴볼 차량은 니로 하이브리드 시그니처이고요. 옵션은 컴포트, 하만카돈, 하이테크, HUD 팩, 스마트 커넥트, 썬루프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외장 색상은 시티스케이프 그린, 내장 색상은 페트롤입니다. 일단 운전석 시트를 보면 이 버튼들을 통해서 시트를 앞으로 이동하고 뒤로 이동하고 등받이의 기울기를 뒤로 내리고 올리고 요추 받침대, 허리 지지대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운전석 도어 패널을 보면 다른 차들과는 좀 다르게 이 부분이 굉장히 올라와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다른 차들은 주로 손잡이와 수평을 이루지만 니로차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이 굉장히 경사가 져서 사선으로 되어 있어서 처음에는 익숙하진 않지만 익숙해지면 굉장히 눈에 잘 보이고 작동도 편리하게 할 수 있는 디자인인 것 같습니다. 여기 메모리 시트가 있는데요. 메모리 시트는 총 2개가 저장이 되고요. 메모리 시트에 저장되는 항목은 아웃사이드 미러 위치와 헤드업 디스플레이 위치, 운전석 시트 위치 총 3가지가 저장이 됩니다. 이 버튼을 통해서 사이드 미러를 접고 펼 수 있는 기능입니다. L로 놓으면 운전석 쪽에 아웃사이드 미러의 위치를 조절할 수가 있고요. R로 놓게 되면 조수석 쪽에 아웃사이드 미러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사용하지 않을 때는 가운데로 놓으셔도 됩니다. 여기에 후진 연동 하향 아웃사이드 미러가 적용이 되어 있는데요. 기어를 R로 변경하면 사이드 미러가 아래쪽을 비추게 됩니다. 이 기능은 사이드 미러의 레버가 R이나 L로 되어 있을 경우에 작동을 하니 이 기능이 싫은 분들은 이 레버를 가운데에 놓으시면은 후진 연동 자동 하향 아웃사이드 미러가 작동되지 않습니다. 이 버튼은 전체 문 잠그고 여는 버튼, 창문을 조절하는 버튼, 이 버튼은 키즈 락 버튼인데요. 이 버튼을 눌러서 활성화가 되면 뒷자리에서 창문도 열리지 않고 문도 열리지 않습니다. 스티어링 휠 왼쪽을 보면 이런 버튼들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전조등의 조사각입니다. 전조등의 조사각은 숫자가 높을수록 빛의 방향은 아래로 향합니다. 차에 짐이 많이 실릴 경우 차량의 앞부분이 위로 올라가게 되죠. 그럴 경우 조사각의 숫자를 높게 설정하셔서 라이트가 아래를 향하도록 설정 후 주행하셔야 합니다. 이 버튼을 길게 눌러서 트렁크를 열고 닫을 수 있습니다. 이 버튼은 12V 배터리 리셋 버튼인데요. 차량 방전 시 12V 배터리 리셋 버튼을 누른 후 15초 이내에 시동을 켜면 됩니다. 이럴 경우 30분 동안 주차나 주행이 필요합니다. 이 버튼은 차체 자세 제어 장치. 이 버튼은 차량의 미끄러짐, 헛바퀴 등의 위험한 상황 감지 시 브레이크 및 조향 제어를 통해 거동 안전성을 높여주는 기능입니다. 이 차체 제어 장치는 항상 활성화를 해두셔야 하는 기능입니다. 스티어링 휠 왼쪽 아래를 보면 이런 레버가 있는데요. 이 레버를 아래로 내리고 스티어링 휠의 높이를 조절하시면 됩니다. 스티어링 휠의 높이는 운전석에서 바라봤을 때 이 사이로 클러스터 화면이 가리지 않고 보이는 게 가장 적절한 스티어링 휠의 위치입니다. 위치를 조정하셨다면 이 레버를 위로 올려서 고정하시면 됩니다. 스티어링 휠을 보면 왼쪽에는 스마트 크루즈 관련한 버튼들이 있고요. 오른쪽에는 인포테인먼트 관련한 버튼들이 있습니다. 오른쪽을 살펴보면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을 켜고 끄는 버튼, 스마트 크루즈 시 속도를 조절하는 버튼, 한 칸씩 내리면 숫자는 1씩 올라가고 내려가고요.
길게 누르고 있으면 숫자는 10 단위로 변경이 됩니다. 스마트 크루즈 이용 시 앞차와의 차간거리. 앞차와의 차간거리는 총 1단계에서 4단계까지 설정할 수 있습니다. 클러스터 메뉴 버튼. 이 버튼을 통해서 클러스터의 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클러스터 정보 시 여기 자세히 보면 오른쪽에 점점점 표시가 나와요. 이런 표시는 다음 페이지가 있다는 표시인데요. 페이지 넘기는 거는 클러스터 바로 밑에 있는 이 화살표를 통해서 다른 페이지의 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이 버튼은 차로 유지 보조 버튼과 차로 이탈 방지 보조 버튼이 동시에 있는데요. 짧게 누르면 차로 유지 보조 버튼이고요. 길게 누르면 차로 이탈 방지 보조입니다. 차로 유지 보조는 전방 차로 및 선행차를 인식하여 스티어링 휠을 제어해 차로 중앙을 유지하며 주행하도록 보조하는 기능입니다. 차로 이탈 방지 보조는 일정 속도 이상 주행 중 전방의 차선을 인식하여 방향 지시 등 조작 없이 이탈할 경우 경고 및 보조하는 기능입니다. 오른쪽에는 인포테인먼트 기능이 있는데요. 모드를 통해서 미디어를 변경할 수 있고요. 음성 인식 기능, 트랙을 이동하는 버튼, 음량을 조절하는 버튼, 가운데를 꾹 누르게 되면 음소거 기능이 됩니다. 통화를 받고 끄는 버튼, 즐겨찾기 버튼이 스티어링 휠 오른쪽에 있습니다. 여기 스티어링 휠을 보면 마이너스와 플러스가 있는데요. 스포츠 모드에서는 내연 기관차와 같이 변속 기어를 변경할 수 있고, 에코 모드에서는 스포츠와는 다르게 패들 시프트를 통해서 회생 제동량 변경을 지원합니다. 스티어링 휠 오른쪽 아래에 보면 드라이브 모드가 있어요. 드라이브 모드는 에코, 스포츠 두 가지가 있는데요. 에코 모드는 엔진 및 변속기 제어를 통해 연비를 향상시키는 친환경 경제 운전에 최적화된 주행 모드입니다. 스포츠 모드는 스티어링, 엔진 및 변속기가 스포티한 주행에 적절한 제어를 제공합니다. 이 에코 모드에서 그린존 드라이브 모드라는 기능이 있는데요. 그린존 드라이브 모드는 대기 환경 개선이 필요한 밀집 주거지역, 대형 병원, 학교 등 내부 도로 진입 시 정기 모드 주행을 확대하는 주행 모드입니다. 이 기능은 에코 모드에서 그린존 진입 시 활성화가 되는데요. 등록된 즐겨찾기 장소도 그린존으로 임식합니다. 또한 내비게이션 정보를 기반으로 작동됩니다. 설정, 차량, 환경차, 그린존 드라이브 모드를 통해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스티어링 휠 왼쪽 뒤를 보면 라이트를 조절할 레버가 있고요. 라이트는 항상 오토로 해놓고 사용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스티어링 휠 오른쪽 뒤쪽을 보면 와이퍼 조절하는 레버가 있는데요. 이 상태에서 한 번 위로 올리면 수동으로 와이퍼를 작동할 수 있고요. 한 번 아래로 내리면 오토, 두 번 내리면 천천히, 한 번 더 내리면 빠르게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 오토 시에는 비의 양에 따라서 와이퍼를 움직일 수가 있는데요. 비가 많이 올 때는 가장 높게, 비가 조금 올 때는 이렇게 낮게 설정하시면 됩니다. 뒤쪽 와이퍼는 이 끝에 있는 레버를 돌려서 이용을 하시면 됩니다. 이 와이퍼 레버를 앞쪽으로 당기면 앞유리에 워셔액이 나오고요. 이 와이퍼 레버를 뒤로 밀면 뒤쪽 유리가 청소가 됩니다. 디스플레이는 10.25인치 내비게이션과 10.25인치 클러스터가 통합된 파노라마 디스플레이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10.25인치 클러스터는 슈퍼비전 클러스터로 칼라 PFT LCD로 되어 있고요. 칼라 TFT LCD 화면을 통해 운행 정보 등 다양한 컨텐츠가 전달됩니다. 내비게이션 아래쪽에 비상등이 굉장히 큼지막하게 직관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요즘 나오는 차들은 다 바람 나오는 방향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여기 자세히 보면 X 아이콘과 바람 모양의 아이콘이 있어요. X가 있는 아이콘으로 이 레버를 밀면 딸깍하는 소리와 함께 바람이 나오지 않습니다. 다시 바람이 나오게 할 경우에는 바람 모양이 있는 방향으로 레버를 밀어서 바람을 나오게 할 수 있습니다. 레버를 통해서 바람의 방향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아래쪽에 보면 이 부분을 많이 헷갈려 하는데요. 여기에 보면은 파워 버튼이 있어요. 파워는 미디어를 끄고 켜는 버튼입니다. 이 휠을 통해서 볼륨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화면은 인포테인먼트 기능과 공조 조작계가 같이 있는데요. 일단 인포테인먼트 기능을 살펴볼게요. 맵, 내비, 즐겨찾기, 트랙 이동하는 버튼, 라디오, 미디어, 셋업 버튼. 이 휠을 통해서 주파수를 변경할 수가 있고요. 또 지도로 보여졌을 때는 이 휠을 통해서 지도를 확대, 축소할 수 있습니다. 공조 장치를 보면 드라이브 온리 버튼이 있어요. 드라이버 온리 버튼은 하이브리드 차량에만 있는 버튼인데요. 말 그대로 운전석 쪽에만 공조 기능을 켜는 기능입니다. 연비에도 굉장히 도움이 되는 기능입니다. 공기청정은 차량에 장착되어 있는 미세먼지 센서를 통해 실내 미세먼지 농도를 감지하여 공기청정 모드를 자동으로 작동해 실내 공기를 쾌적하게 유지하는 기능입니다. 공기청정 모드 작동 시에는 창문이 열려 있을 경우 자동으로 닫힙니다. 바람의 세기를 조절할 수 있는 버튼, 바람의 방향을 조절하는 버튼, 에어컨 버튼, 싱크 버튼이 있습니다. 이 싱크 버튼은 운전석 기준으로 온도가 변경이 되는데요. 현재 운전석은 22도, 조수석은 25도일 때 싱크 버튼을 누르게 되면 조수석의 온도는 운전석의 온도로 변경이 됩니다. 이렇게 변경이 됩니다. 이 화면에서 현재 공조의 기능이 활성화가 됐을 때는 이 휠은 에어컨의 온도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앞유리 성이 제거, 뒷유리 성이 제거, 에어컨 오토 버튼입니다. 인포테인먼트에서는 이 버튼이 미디어를 켜고 끄는 버튼이었다면 공조 버튼에서는 에어컨을 켜고 끄는 버튼으로 작동이 됩니다. 이 부분에서는 자동 전환을 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 아래 길게 3초를 누르게 되면 자동 전환되는 화면으로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인포테인먼트 기능을 더 많이 쓰는 분들은 인포테인먼트 기능에 체크를 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공조 버튼에 있다가도 3초 후에 인포테인먼트 기능으로 변경이 됩니다. 인포테인먼트 기능보다 공조 기능을 더 많이 사용하실 경우에는 공조로 설정을 해 놓으시고 인포테인먼트 기능에서 3초 후에 공조로 전환이 됩니다. 이 자동 전환이 싫은 분들은 끄기를 선택하면 최근에 사용했던 그대로의 화면이 유지가 됩니다. 아래쪽에 보면은 12V 단자가 있고요. USB 포트와 C타입의 충전 단자도 있습니다. 여기는 무선 충전 시스템이고요. 차량의 전원을 켜고 끄는 버튼은 여기 있습니다. 전자식 변속 다이얼 SBW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운전석 열선 시트와 통풍 시트, 스티어링 휠 열선, 오토홀드. 오토홀드는 차량 운행 중 브레이크 페달을 밟고 차량이 정차한 후 브레이크 페달에서 발을 떼어도 정지 상태를 유지하는 기능입니다. 이 기능은 운전자의 피로도를 감소시켜주는 기능입니다.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브레이크 페달을 밟고 이 레버를 위로 올리면 사이드 브레이크가 채워지고요. 브레이크 페달을 밟고 이 레버를 아래로 내리면 사이드 브레이크가 해제가 됩니다. 조수석 열선 시트와 통풍 시트, 앞 범퍼 센서, 주차 뷰 버튼. 주차 뷰 버튼을 누르게 되면 내비게이션 화면에 후방 카메라 화면이 비춰집니다. 이 설정을 통해서 후방 모니터 유지와 후방 주차 가이드라인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여기 컵홀더 쪽을 보면은 컵홀더 자리가 있죠. 여기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컵홀더 사용 시에는 이렇게 빼서 쓰고 사용을 안 할 때는 이렇게 넣어서 공간을 활용하시면 됩니다. 니로 하이브리드 트렁크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을 한 칸 더 아래로 내릴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아래로 내려서 조금 더 넓게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한 7cm 정도는 더 깊이 들어갈 수 있을 것 같네요. 오늘은 니로 하이브리드 차량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다음에는 또 다른 차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